안녕하세요. 비바 영수학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요, 바로 사춘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좀 더 잘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학원 강사하고 또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10년 이상 중학교 사춘기 아이들하고 함께 지냈거든요. 그래서 저의 직업 특성상 그 아이들과 매일 8시간 이상씩 같이 보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심리, 어떤 특성 그런 것들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부터 어떻게 쉬웠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 일을 시작할 때 당황스러운 적도 많았고 좀 화가 났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 흔히 말하는 중2병이라고 하죠. 어떤 일종의 정신병 같이 여겨지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을 때도 있었고요. 정말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행동을 하는 학생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시간을 지나면서 느꼈던 거는요. 이 시기의 학생들은 뭔가 예민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뇌 구조가 있구나. 또는 호르몬들이 그런 게 있구나. 제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요. 이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뭔가 자율성, 그러니까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이나 또는 선생님 말씀에 따라 잘 들었다면 중학교 때부터는 뭔가 이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부모님 말씀이나 선생님 말씀을 그냥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비교라든가 이런 거에 상당히 민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학원에서 절대 학생들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집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절대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감정 기복이 정말 심해집니다. 갑자기 우울증 환자처럼 막 다운되었다가 갑자기 조울증 환자처럼 갑자기 또 기분이 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이 변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저 같은 또 학원 강사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 시기의 어떤 특성이란 거죠. 강도가 세냐, 약하냐의 문제일 뿐이지 누구나 겪는다는 그런 것이죠. 그럼 저희가 이렇게 감정이 기복이 심한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을까요? 제가 쓰는 방법은 절대 명령조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명령조로 얘기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요, 어떤 지적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속에서 막 천불이 날 때가 많죠. 저거는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저거 정말 예의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절대 지적을 하면 안 됩니다. 애들한테 잔소리 100번을 한다고 해도 절대 그 행동 고쳐지지 않습니다. 지적질보다는 우선은 칭찬을 해줘야 돼요. 칭찬할 게 없더라도 뭔가 작은 것 하나라도 만들어내고 찾아내서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훨씬 더 그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칭찬은요, 그냥 흘려가는 칭찬이 아니라 두리뭉실한 칭찬이 아니라 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야, 너 오늘 글씨가 너무 예뻐 보인다. 야, 너 정말 이제 글씨를 잘 쓰는구나. 너가 오늘 수학을 2장이나 풀었어? 너무 잘했어. 역시 너무 잘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해줘야지만이 학생들이 정말 진짜 칭찬해 주는구나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인데요. 어떤 공부를 지도하거나 학생들한테 뭔가를 이제 공부를 시키려고 할 때 절대 큰 단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큰 단위로 얘기하지 않고 뭔가 세부적으로 잘게 쪼개서 이제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영어 2시간 공부해 이런 것보다는 그 영어 독해 문제 한 장 풀고 영어 단어 20개만 암기하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고, 만약에 그런 공부 습관조차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단어 10개만 우리 영어 한글 일단 10번씩만 쓰자. 그리고 나서 또 다음 진도를 나가보자. 이런 식으로 그 학생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게 쪼개어서 지도를 하면 또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이렇게 제가 잘게 쪼개서 시킨다는 것은 그 학생들한테 조금이나마 어떤 성공에 대한 성취를 맛보여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정말 쉬운 거라도 단어 10개 10번씩만 쓰자 라고 하더라도 이걸 했다면 아이들은 성공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취감이 거기서 느껴집니다. 그럼 아이들의 의지가 조금씩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춘기 아이들한테 저희가 이제 해줄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뭐 통제, 막 뭔가 잔소리해서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 대신에 뭔가 칭찬을 해서 아이들의 행동을 바꾸려고 해야 된다. 그리고 뭔가를
하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일단은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올해부터 고등학교가 내신 5등급제로 바뀌게 됩니다. 내신 5등급제는 일단 내신 1등급은 상위 10%고요. 2등급은 약 34%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내신 1등급에서 9등급까지 9개로 나눠졌지만 이제는 5개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1등급은 상위 10%라서 들어가면 되고 2등급부터는 34%입니다. 그러니까 2등급에도 못 들면은 조금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내신 5등급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 수에 따라서 정말 뭔가 이렇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시골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만약에 100명밖에 없다고 하면 거기서 전교 10등을 해야지만이 1등급이 됩니다. 하지만 서울, 경기 뭐 학생들이 많은 학교 있잖아요. 그런 데는 만약에 한 학년이 뭐 600명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60등 안에만 들어오면 1등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내신 5등급에서는 불리하다는 거죠. 80명 중에 8등을 해야지만이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정말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학생 수가 많은 그런 학교를 더 선호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필수 선택 과목들이 이제 많지 않아요. 자기가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런 과목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심화 수학, 심화 영어라고 했을 때 그거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이 학교에 배치되어 있어야지만이 더 학생들한테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조금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앞으로 더 선호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선택 과목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좀 더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이제 내신 5등급을 이제 올해부터 시작되는데 그 상황을 한번 지켜보고 어떤 것이 유리하고 어떤 것이 불리한지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를 한번 보면서 대처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비바 영수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